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눗셈과 항등식,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곱셈 공식이 다항식의 곱셈과 같은 역할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항등식은 다항식의 나눗셈에 같은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인데요. 다항식은 식이 이렇게 항이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참 좋은데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을 x 빼기 4로 나누시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럼 이거를 가로 열고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2x 빼기 3 나누기 x 빼기 4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저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서 7 나누기 3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자, 살짝 일로 올게요. 초등학교 때 이 나눗셈을 할 때에 요 7을 나누어 지는 수, 요 3을 나누는 수라고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요런 기호 안에다가 여기다가 나누어지는 수 7을 적어주고 밖에는 나누는 수 3을 적어주죠. 그래서 최대한 7 속에 3이 몇 개 들어갑니까? 해서 저희가 이제 구구단을 통해 가지고 3이 2개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이 곱셈 결과를 7 밑에다 적죠. 6이라고. 그런 다음에 둘이 뺄셈 합니다.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뺄셈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혹시 그게 헷갈리면 앞에다가 마이너스 기호 붙여가지고 뺄셈해서 1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숫자 2는 몫에 해당이 되고 여기 숫자 1은 나머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를 갖다가 여기 뒤에다가 등호 옆에다가 적어주면 되니까 숫자 2 나머지 1 이렇게 나눗셈을 했어요. 그럼 여기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앞에 있는 요 식이 나누어 지는 수, 지는 식, 수? 네, 그냥 수라고 할게요. 편하게. 그리고 뒤에 있는 x 빼기 4가 나누는 수, 나누는 수.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기호를 이렇게 합니다.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2x 빼기 3. 좌변이란다. 여기 바깥으로는 x 빼기 4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3차식이니까요. 여기 있는 1차가 최대한 3차에 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몫에 x제곱이 필요해요. 그러면 x 빼기 4랑 x제곱을 곱셈하는 거죠. 곱셈은 분배법칙이니까 x에다가 x제곱을 곱하고 마사에다가 x제곱을 곱해서 써줍니다. x세제곱 빼기 4x제곱. 그리고 둘이 뺄셈하시죠. 그러면은 x세제곱은 사라지고 마삼 x제곱에서 마사 x제곱을 빼면은요 x제곱이 남고 그리고 뒤에 2x만 내려오시면 됩니다. 마3까지 내려오신 분도 계시는데 뭐 크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은 그 뒤에 있는 것만 하나씩 내려와서 푸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x제곱 안에 x가 한 개 들어가기 때문에 더하기 x. 그러면은
x제곱 빼기 4x가 되고요. 다시 이거를 좀 뺄셈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갖고 뺄셈. 그러면 6x 빼기 3이 됩니다. 그럼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여기 x 차수가 동일하잖아요. 그럼 한 번 더 저희가 몫에다가 더하기 6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x 빼기 24. 그럼 나머지는 이제 빼면 21이 남지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을 몫이라 부르고요. 여기는 나머지 21을 나머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이 결과를 쓸 때에 저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나눗셈처럼 이렇게 써도 되지만 제가 여기를 막아서 그렇지 똑같은 방법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아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 나머지 21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러면 진짜로 나눗셈을 하는 거죠. 왜냐면 방법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나머지 이런 기호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기호 안수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시 일로 와서 초등학교 때로 와서 검산식이라고 여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죠. 검산식이라고 불리우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검산식. 나누어진 7은 같아. 나누는 수에다가 몫이라는 거를 곱한 다음에 나머진 더하기 2를 써주면 돼. 이렇게 저희가 초등학교 때 배우긴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쓰자면 이게 7이 나누어지는 수, 3은 나누는 수, 2는 몫, 1은 나머지. 물론 곱셈이니까 나누는 수하고 몫은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순서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누는 수 뒤에 몫이 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쓸 수가 있답니다. 나누어지는 수 x 세제곱 괄호 안 해도 되죠. 네. x 세제곱 빼기 3 x 제곱 좀 크게 써볼까? 빼기 3x 죄송합니다. 자꾸 틀리네. 더하기 2x 빼기 3은 같아요. 가로 열고 x 빼기 4와 곱하기 가로 열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과 더하기 2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 현재 제가 초등학교처럼 이렇게 나눗셈 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은 시험 문제에서 나눗셈을 하세요 라는 질문보다는 이거 이렇게 나누면 몫이 생기는데 내가 다시 원하는 걸 한번 풀어보세요 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요 주로 나눗셈이다 그러면은 검산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제일 현명합니다. 요게 검산식이에요. 그래서 이 나눗셈을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법으로 하셔도 되지만 그 방법 말고도 다양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나눗셈 나머지 정리도 있고 조립제법이 등장하는데 조립제법도 하시면 되고 혹은 인수분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다항식의 나눗셈은 초등학교 방법대로 이렇게 나눗셈을 하면 되지만 실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나눗셈을 하세요 라는 말은 드물고 내가 이걸 이렇게 나눌 텐데 몫은 이래 할 때에
검산식으로 많이 표현하더라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걸 막 해결하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로 적혀 있는 것을 식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fx를 이것으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fx는 같아요. gx 곱하기 여기 뭔가 몫이 필요하고 더하기 hx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는 게 바로 검산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호를 했을 때 왼쪽에 있는 좌변과 오른쪽에 있는 우변은 얘네 둘은요 무조건 같아요. 예. 주어진 식은 무조건 같습니다. 물론 형태는 이쪽은 세제곱이고 이쪽은 뭔가 곱셈된 형태라서 그렇지 이쪽은 무조건 똑같아요. 즉 여기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좌변과 우변이 무조건 똑같다. 예. 좌변과 우변이 무조건 똑같은 게 항등식이에요. 흔히들 등호가 있으면 막 좌변 넘기고 우변 넘기고 막 계산해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좌변과 우변의 모양의 형태를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이 무조건 똑같기 때문에 같은 숫자를 대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류항처럼 동류항끼리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숫자 대입을 한다는 말은 좀 유식한 표현으로 수치 대입법. 동류항끼리 비교한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개수끼리 비교하니까 개수 비교법이라고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 문제상에서 이게 항등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문제에서 항등식이라고 말해주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항등식이라고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 이런 힌트가 있으면 무조건 항등식인데요. 무엇에 관계없이 그 다음엔 임의의 그러니까 모든 실수 모든 값에 대해서 임의의 x가 y가 이런 데에 대해서 성립해요라고 한다면 그 식은 무조건 항등식이라 보시고 좌변과 우변을 이항해서 풀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똑같이 놓고 서로 비교하시면 돼요. 숫자를 넣어볼까? 아니면 여기가 x 세제곱의 개수가 4니까 다른 쪽도 x 세제곱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비교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항식의 나눗셈은 지금처럼 초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이렇게 나눗셈을 하셔도 됩니다. 이건 한 가지 방법이에요. 나중에 이제 조립제법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초등학교처럼 나누시면 되고요.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식을 검산식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식을 fx를 gx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는 hx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검산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럼 이게 무조건 똑같거든요. 좌와 우가 무조건 똑같은데 그거를 항등식이라 부르고 그 항등식은 숫자를 넣든지 개수를 비교하든지 하시면은 질문의 해결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항등식에 대한 말,
나눗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걸 다른 방법으로 나눗셈이 가능할까? 조리제법이 있다는데 그 조리제법은 뭘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